일도 육아도 병행하느라 바쁜 워킹맘 정은 시터에 월급 올려서 더 관리를 해야겠다 다짐한다. 지아는 응급 상황을 지나치지 못해 펑크내고 잠적했으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시터 후려치며 참교육을 시전해준다. 1회 워킹맘 이정은 위기. 잠적한 시터 참교육해주는 든든한 엄마 윤지아. 일도 육아도 병행하느라 바쁜 워킹맘 정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쉽지 않다. 거기다 아내이자 며느리 노릇까지. 그래도 출근할 땐 시터가 서윤이를 봐줘서 안심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시터가 일이 생겼다며 서윤이를 라이딩 못한다 통보한다.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간 듯 수상했는데 다음 날은 라이딩이 가능하다 하니 정은은 하루 정도 시터의 부재는 괜찮다 생각했다. 그리고 하루 없다고 엉망진창이었던 자신의 하루를 되짚으며 시터의 월급 올려서 더 관리를 해야겠다 다짐한다. 하지만 다음 날은 시터가 잠적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또 본인이 라이딩을 하는데 회의가 당겨져 급히 들어갈 상황에 놓인다. 시간이 촉박해간 조리던 중 마침 근처에 있던 엄마 병원에 들려 라이딩을 부탁하는데 지아는 응급 상황을 지나치지 못해 서윤에게 잠시 기다리라 하고 상황을 정리한 뒤 돌아가니 서윤이 사라지고 없었다. 연락을 받은 정은은 잠적한 시터가 데려간 것 같다 의심하며 회사에서 뛰쳐나와 딸을 찾으러 다니고 지구대에서 연락이 온다. 학원에 늦을까봐 서윤이 혼자 택시를 탔는데 차가 막히자 내려서 걸어가려다 길을 잃은 것. 공교롭게도 폰을 떨어뜨려 배터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연락도 닿지 못했던 것이었다. 늦을까봐 그랬어. 엄마가 학원 늦는 거 싫어하니까 혼자라도 가려고. 내가 남이야? 난 늘 남보다도 못했지. 나한테는 그렇게 했어도 우리 서윤이한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우리 서윤이 이제 남한테 안 맡겨.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우는 애꿎게 엄마를 탓하고 지아는 새 시터를 구하는 동안 자신이 라이딩을 도와주겠다 한다. 뒤늦게 정우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사과하려 했지만 살가운 딸은 아니라서 또 업무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지아는 치마이너스 하면서도 그런 딸을 이해하는 듯 했다. 지아는 첫 라이딩에서 문제의 그 시터를 발견해 정은에게 연락하고 정은은 달려와 서윤을 잃어버린 뻔했다며 한 소리를 한다. 하지만 그건 애엄마 잘못 아니냐며 당일에 펑크내고 잠적했으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시터. 그러자 듣다 못함 지아가 뒤통수를 후려치며 참교육을 시전해준다. 어때 뒤통수 맞은 기분? 당신도 느껴봐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든든한 엄마. 정은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 보면 바쁜 엄마로 인해 유년기 시절의 상처가 있는 듯한데 차차 그 애증을 풀어나가지 싶다. 뭐하냐며 호경이 중지하고 나서는데 지아는 라이딩을 하며 서윤을 챙기는 동안은 진심으로 임했다. 정서적인 스트레스, 학대를 받고 있었다. 라이딩하러 온 영욱이 그걸 보게 되고 말로 다독여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주고자 한다. 이외 호경의 과거를 아는 지아, 악연일까 인연일까? 잠적한 게 수상하다 했더니 스카웃이란 개소리로 시터 가로채기를 한 제이슨 엄마. 스카웃을 할 순 있지만 시간도 안 주고 가로챈 게 문제인데 뻔뻔한 두 사람의 태도에 지아와 정우는 더러워서 물러섰다. 고성이 오가자 애들이 공부하는데 뭐하냐며 호경이 중지하고 나서는데 어째 지아는 호경을 아는 듯 했지만 호경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모른 척한다. 평소라면 얄짤없이 내쫓았을 호경이 지아와 서윤을 두고 보자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과거 회상신에서 필기도구 도난 사고로 혼나는 호경주희의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지아는 그 일과 연관 있는 듯 했다. 그녀의 성격상 도와준 쪽이었을 듯. 정우는 지아에게 라이딩을 맡겨놓고 새 시터를 구하려 면접을 보지만 정해놓은 금액에서 좋은 시터를 바로 구하긴 쉽지 않았다. 이참에 서윤이를 좀 병원에 있는 애들은 어떡하고 그래서 지아에게 본격적으로 부탁하려 해보지만 지아도 본업이 있고 미술치료로 도와야 할 아이들이 있어 거절당한다. 그래도 지아는 라이딩을 하며 서윤을 챙기는 동안엔 진심으로 임했다. 물론 그 방법이 정은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긴 해도 서윤이 행복한 방향인 건 분명. 엄마를 위해 스피치 대회에서 1등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서윤의 고민에 지아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재밌게 해보자며 원고를 수정했는데 결과가 좋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정은과 대판 싸울 예정. 그래도 서윤네는 딸의 감정도 신경 쓰고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과 상반되게 민호는 호경의 압박 속에 정서적인 스트레스 학대를 받고 있었다. 그 때문에 손톱을 물어뜯는데 호경의 스케줄이 바빠 대신 라이딩하러 온 영욱이 그걸 보게 되고 민호는 또 혼날까봐 할아버지를 밀친다. 그리고 자신도 반동에 넘어져 할아버지 나쁘다며 소리쳤는데 아동 미술 치료가 본업이기에 아이를 잘 다루는 지아가 나선다. 민호가 손톱을 물어뜯는 것을 지적하기보단 손톱을 기르면 원하는 공룡을 그릴 수 있단 말로 다독여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주고자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영욱은 폴인럽한 듯했고 그것보다 민호의 손톱에 그려진 공룡을 호경이 발견하면 또 한바탕 난리 날 듯. 영욱은 손자가 안쓰러운 것도 있고 서윤이를 생각하며 참자고 되뇌인다. 잔뜩 장착하고 자리 잡는데 추첨에도 조작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안 봤다면 모를까 7번을 본 정은은 3회 명성초 신입생 추첨이 조작됐다. 7번 17번 송호경으로 탈바꿈. 한 보호자가 병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리면서 위기를 맞이한 지아. 지아는 병원의 입장을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건네는데 보호자가 원하는 건 그녀의 해고였고 지아는 그만두기로 한다. 그 덕에 시간이 많아져 서윤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라이딩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영욱은 손자가 안쓰러운 것도 있고 지아에게 관심이 생기는 것도 있어서 민호의 라이딩을 자처하는데 처음엔 흔쾌히 받아주지 않은 호경이었지만 영문과 교수인 영욱이 스피치를 봐준다 하자 오케이 한다. 라이딩에서도 사랑이 싹틀 예정. 한편 정은은 후배를 위해 나섰다가 부당하게 업무를 떠맡게 되는데 뒤집어 엎자니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서윤이를 생각하며 참자고 되뇌인다. 그리고 명성초 신입생 추첨 자리에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빨간색 아이템을 잔뜩 장착하고 자리 잡는데 마지막 한 자리 분명 정은이 손에 쥐고 있던 7번 공이었던 걸 정은은 봤다. 그래서 7번을 외치며 신나게 일어서는데 사회자가 호명한 건 17번이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학생회장 엄마가 웃음을 보이는 거 보면 명성초 신입생 추첨에도 조작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잠깐만요. 안 봤다면 모를까 7번을 본 정은은 앞으로 나가려는 호경을 저지했다. 일어난 정은은 17번이 호명되자 당황한다. 대신 차선책인 공남초라도 보내기 위해 토미 할머니를 꼬시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서윤은 자신의 베프진이 윤지아를 소개했다. 대회는 당당하게 실력으로 거머쥔다. 사회 지아의 선택은 옳았다. 명성초는 뺏겼어도 홍서윤 스피치 대상 분명히 받는데 7번이었어. 자신이 든 7번 공이라 생각해 설레하며 일어난 정은은 17번이 호명되자 당황한다. 그리고 17번이라며 일어나는 호경. 정은은 자신이 7번을 봤다며 항변했지만 이미 한통 속인 교무부장은 상황을 정리하며 17번 호경에게 마지막 자리를 넘겨줬다. 명성초 입학 축하드려요. 어딜 가나 시끄러운 거 이제 보니 버릇이네. 빅파커 그만 다니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며 승복했지만 돌아오는 호경의 말은 뻔뻔 그 자체. 조작해서 얻어놓고 저 당당함은 의휴. 하지만 호경이 실세이기에 정은은 굳이 따지고 들지 않았다. 대신 차선책인 공남초라도 보내기 위해 그 근방의 집을 알아보는데 열을 올렸다. 라이딩을 하며 친해진 영욱과 지아. 호경이 다리를 다치면서 영욱의 라이딩 인생도 연장되는데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지아를 우연히 만나 도와주는 영욱을 목격한 호경은 상대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다. 요즘 학원에서 클레어 할머니가 토미 할머니를 꼬시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친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고 제이미 엄마가 호경을 찾아가서는 지아가 영욱을 꼬시는 것 같다고 입을 털어버린 것. 따지자면 그 반대인데 색안경 가득. 호경은 아버님을 뭘로 보냐며 화냈지만 지아를 향한 분노는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그리고 또 과거를 회상하는데 징계학생 송주희, 담임교사 윤지아, 징계 사유학생 필기구 도난 사고인 걸 보면 호경을 지아가 감싸주려 했는데 어린 마음에 화살을 그리로 돌렸거나 호경이 그러지 않았는데
지아가 오해해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나일 듯하다. 빅파커 학원 스피치 대회 날이 되고 정우는 뒤늦게 딸의 주제가 바뀐 걸 알게 된다. 정우는 자유주제로 상 타기 어렵다며 지아에게 한 소리 하는데 지아는 배점이 낮단 그런 규정은 없다며 들어보라 한다. 그리고 시작된 서윤이의 스피치. 베스트 프렌드에 관한 것이었는데 엄마 아빠는 다투긴 해도 베스트 프렌드라며 서윤은 자신의 베프진이 윤지아를 소개했다. 다들 연설문을 외워 발표하는 가운데 홀로 자유주제로 맞선 홍서윤이 대상, 민호는 최우 수상을 탔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호경은 시상대에 올라가지도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못났다 못났어. 명성초 입학은 호경의 꼼수로 억울하게 뺏겼지만 대회는 당당하게 실력으로 거머쥔다. 남편이 몰래 코인을 해서 날린 게 문제. 신나서 대상부심으로 업안에 갈 거라. 호경은 그냥 올려줄 수 없다며 조건을 만든다. 기회가 온 거야. 나 2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 위험하면 남자답게 구해주며 로맨스 마이너스인. 5회 업안 가르는 정은 BS 싹을 밟으려는 호경. 빅파커 스피치 대회에서 서윤이가 대상을 탄 뒤 그걸로 업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신이 난 정은 마침 공남동에 매물도 나왔고 전세 매매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긴 했지만 정우는 놓칠 수 없어 덜컥 계약을 해버린다. 집값은 이것저것 해약하고 남편이 상가 건물을 팔면 메꿔질 거라 계산했는데 남편이 몰래 코인을 해서 날린 게 문제. 다가올 미래도 모르고 축제 분위기인 서윤이네와 달리 민호네는 초상 분위기였다. 대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냐? 민호가 열심히 하는 걸 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아버님 여긴 전쟁터예요. 실패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1등만 하던 아이가 처음 2등을 했어요. 호경은 대상이 아니면 의미 없다며 최우수상 트로피를 버렸고 영욱도 더 이상 민호의 라이딩을 못하게 됐다. 신나서 대상부심으로 업안에 갈 거라 하고 다니는 은정을 두고 볼 리 없는 업안 엄마들. 호경은 그냥 올려줄 수 없다며 조건을 만든다. 먼저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하고 서윤이가 집중 못하면 기존 업안 애들이 피해 입는다며 심리검사를 요구했고 더불어 영재원 아동지능 검사에서 1% 안에 들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그 이슈로 첫 대면한 태린이 엄마가 정은이 일하면서 찾아야 하는 그 TR 대표인 듯 엄마들의 텃세인 걸 알면서도 정은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지아와 부딪혔다. 학창시절 다른 학생을 챙긴다고 상대적으로 정은에게 소홀하게 되어 정은이 외고에 가지 못한 얘기를 꺼내자 지아는 할 말 없는. 그때 포기 안 했다면 내 인생 확 달라졌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서윤이한테 기회가 온 거야. 나 2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아. 여튼 엄마들의 싸움 때문에 중간에 낀 서윤이만 새우등 터지듯 고생하게 됐다. 라이딩을 못하게 되어 자연스레 지아를 만날 핑계가 없어진 영욱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만들어 찾아오고 지아가 위험하면 남자답게 구해주며 로맨스 마이너스잉. 눈에 띌 정도로 활기가 없어진 서윤. 스트레스성 구토로 입원하는 신세가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지 마. 민호에게 혹시 주운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 한다. 육회 쓰러진 서윤. 엄마를 닮아 도벽 생긴 토미 민호. 눈에 띌 정도로 활기가 없어진 서윤. 지아는 운전면허도 아니고 상위 1%를 달성하기 위해 서윤을 괴롭힌다 질책한다. 그래서 정은은 서윤이 힘들어하니 그만할까 하면서도 대상 트로피를 보며 마음 약해지지 마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지? 그럼 오늘도 못한 거야? 업안 미션 달성 문제와 별개로 정은은 공남동 매매도 진행 중이었는데 상가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단 연락에 남편이 대출받은 2억의 존재를 알게 된다. 곧 채워놓을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는데 과연 주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서윤이는 아동지능검사 테스트에서 1%를 달성하고 본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스트레스성 구토로 입원하는 신세가 된다. 그 와중에도 시험 못 봐서 걱정하는. 시험 봐야 하는데 시험 못 보면 엄마가 속상해하잖아요. 시험은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지금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윤이가 더 중요해. 하지만 지아와 달리 서윤이 상태를 확인한 정은은 못 본 시험을 아쉬워한다.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시험 못 본 거네. 그래서 영재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해보는데 소용없었다. 엄마 미안해. 아파서 미안해. 그러니 서윤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한다는 생각에 사과를 계속했다. 결국 보다 못한 윤지아가 대신 나선다. 오랜 연을 발판 삼아 호경을 찾아간 것.
지아는 본래 스피치 대회 특전이 어반 올라가는 거였고 처음부터 시험은 필요 없는 건데 원래 약속대로 올려달라고 부탁한다. 나 만난 거 불안하니 주희야. 그리고 과거 얘기를 꺼내는데 호경이 주희로 살던 때에 학용품을 훔치다 걸려 지아가 감싸주다 학교를 대신 그만두게 됐던 사연.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지 마. 지아는 자신이 발설할까 하는 그런 걱정은 말라며 서윤을 부탁했고 호경은 받아들였다. 형식적인 투표로 어반 입성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던 중 민호가 자신의 펜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제이슨의 호경의 눈이 뒤집어진다. 내 아들이 물건을 훔쳤다는 거냐며 제이슨은 그 펜에 자신의 이자국이 있다 주장하는데 지아의 도벽이 민호에게로. 그렇다면 확실한 건 학업 스트레스. 소란스러움에 지아가 중재에 나서고 민호에게 혹시 주운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 난 네가 괜찮다고 해서 공을 손에 넣으니 맞춰지는 그날의 퍼즐. 고발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며 캡처. 정은은 문제의 7번 공을 꺼내들었다. 7번 공이 가방에서 나온 증거 영상이 있었다. 7회 빅파커에서 내쫓으려다 명성초 비리 꼬리 잡힌 호경. 소리를 치다 지아의 만류와 더불어 주위를 의식한 건지 토미를 챙기러 간 호경. 토미에게 간 호경은 필통 속에서 제이슨의 펜을 발견하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거기다 지아와 영욱의 사이가 좋은 걸 보고 호경은 마음을 바꾸는데 정은에게 형식적인 투표로 어반에 올려주겠다 약속해놓고 투표로 정은을 빅파커에서 내쫓으려 한다. 약속과 달리 투표로 어반에 못 올라가는 것은 물론 빅파커에서 나가야 되게 생긴 정은. 그 과정에서 믿었던 친구 또한 반협박으로 반대표를 던져 정은은 배신감이 더 컸다. 그래서 호경에게 따지는데 호경은 영욱과 지아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어반에 못 올라오는 이유라며 정은이 지아를 탓하게 만들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호경이 지아가 학교를 그만두게 만든 송주희란 것을 알게 됐지만 지금 정은에게 더 중요한 논점은 엄마였다. 상황을 모르는 지아는 서윤이의 심리검사 결과가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다며 잠시 쉬면서 치료를 받자고 정은에게 권하는데 정은 폭발. 어떻게 서윤이 학원에서 연애할 생각을 해? 그것도 토미 할아버지랑. 엄만 늘 이런 식이야. 다른 애 때문에 나는. 그럼 난 우리 서윤이는 내 상처 안 보여. 바로 앞에 있는 자기 딸도 못 보면서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해. 난 네가 괜찮다고 해서. 난 한 번도 괜찮은 적 없었어. 내가 괜찮다고 하면 끝이야. 어떻게 한 번을 안 물어봐. 난 네가 괜찮다고 해서. 난 한 번도 괜찮은 적 없었어. 내가 괜찮다고 하면 끝이야. 어떻게 한 번을 안 물어봐. 남편은 주식으로 재산 탕진해서 내쫓고 지아는 그동안의 상처가 폭발해서 내쫓고 정은이 서윤이를 전담마크하게 됐다. 엄마가 다 내쫓으니 서윤이의 정서상엔 안 좋은. 그 와중에 배신한 친구가 정은을 찾아온다. 눈꼴 시린 어반 엄마들의 행태에 정은이 싸울 수 있게 돕기로 한 것. 그래서 지난번 호경의 집에 갔을 때 발견한 7번 공을 정은에게 건넸다. 공을 손에 넣으니 맞춰지는 그날의 퍼즐. 자신이 7번 공을 봤는데 17번 공이 나왔단 것은 조작임이 분명했다. 친구는 명성초 추첨 후에 비리 고발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며 캡처해둔 것도 줬고 정은은 아이디를 추적해 고발 글을 쓴 유소연이란 사람을 특정해낸다. 이제 남은 건 반격. 학원에 아직 볼 일이 남았어요? 남았죠. 당신이 뺏은 서윤이 자리 찾아야지. 추태는 당신이 부렸지. 명성초 추첨날. 역시나 모르는 척하는 호경에 정은은 문제의 7번 공을 꺼내들었다. 당황했음에도 호경은 끝까지 잡아떼는데 호경의 범행을 증명해줄 증인이 나타난다. 호경이 아무리 잡아떼봐야 추첨날 7번 공이 가방에서 나온 증거 영상이 있었다. 그 증인은 호경이 자른 스피치 과외 선생. 그 고고하던 호경이 무릎 꿇었다. 잇따라 서윤이 어반에도 가게 되고 서윤은 상대적으로 멀쩡했지만 지아가 크게 다쳤다. 서윤의 툴툴거림과 함께 모녀 사이 회복. 지아의 연애는 다시 시작. 8회 윤지아가 불러온 나비 효과. 정은도 호경도 변화시켰다. 가방에서 공이 나온 영상이 퍼지며 다들 호경을 의심하고 원장쌤은 명성초 비리가 밝혀지면 빅파커에서도 나가야 된다 한다. 궁지에 몰리자 호경은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사정해보지만 정은은 봐줄 생각이 없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정은은 공이 나온 영상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 챙기는 교무부장의 영상까지 더해 학교를 찾아가고 결국 빼앗겼던 명성초 입학 자리를 되찾아온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경찰서까지.
찾아가 호경의 잘잘못을 따지려 하자 그 고고하던 호경이 무릎 꿇었다. 우리 민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는 잘못이 없잖아요. 서윤이가 다녀야 할 학교이기도 하고 논란이 돼봐야 정은에게도 좋을 게 없기에 정은은 입학권을 되찾은 것으로 만족하기로 잇따라 서윤이 어반에도 가게 되고 정은은 일을 그만두고 직접 라이딩을 하며 빅파커에서도 군림하기 시작했다. 제2의 토미맘 스트리트. 그리고 학원을 옮기려다 남편의 반대로 옮기지 못하게 된 호경은 다른 엄마들의 눈총을 받으며 빅파커의 자리를 지켰다. 한편 서윤은 엄마가 지아와 절연하며 자신도 연락하지 못하게 되자 시들어간다. 지아의 폰번호를 지운 정은에 겨우 아빠에게 부탁해 연락처를 찾지만 딸의 상처를 뒤늦게 안 충격에 고립되어 있던 지아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민호는 스트레스로 생긴 도벽이 문제가 되어 또 학원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엄마들끼리 싸우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다. 그러자 지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윤. 서윤의 연락에 달려온 지아는 민호를 다독여 보내고 오랜만에 손녀를 반겨보려는데 반가움에 먼저 달려나온 서윤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서윤을 지키기 위해 지아가 뛰어들고 서윤은 상대적으로 멀쩡했지만 지아가 크게 다쳤다. 절연하자고 했지만 막상 엄마가 눈앞에서 사고를 당하니 힘든 정은. 거기다 서윤이 일기를 보며 그동안 지아가 자신을 대신해 서윤을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지 알게 된다. 엄마가 서윤이 제일 친한 친구를 뺏었네. 지아가 자신의 집을 팔아 정은에게 보태주려 한 사실까지 더해지자 정은은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 엄마 또한 자신을 챙겨왔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내가 우리 딸 또 힘들게 했네. 엄마 미안해. 너 때문에 살았어. 너 없으면 못 살았어. 내 딸 혼자 크게 해서 미안해. 그동안 엄마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정은은 일을 그만두려 했었지만 태린이 엄마가 TR 대표였던 덕에 다시 복귀하게 됐고 이전처럼 서윤이의 학업에 집착하기보단 서윤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뒷받쳐줬다. 그래서 밉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미워한 적 없다는 서윤의 툴툴거림과 함께 모녀 사이 회복. 지아 마이너스 정은 마이너스 서윤의 사이뿐만 아니라 호경 또한 지아를 보며 변화했고 민호도 더 이상 가기 싫은 학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지아의 연애는 다시 시작됐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